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노란봉투 프로젝트 들어보셨나요? 한진중공업, 쌍용차, 코레일 이렇게 이들 기업에서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이 회사 측으로부터 엄청난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을 맞고 있다는 내용.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얼마 전에 한홍구 교수 인터뷰를 하면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노조원들에게 내려진 손해배상 소송 금액을 모두 합하면은 1,000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하죠. 아주 천문학적인 금액인데요. 임금과 퇴직금, 상여금, 집, 자동차, 통장 이게 모두 가압류가 되면은 그 집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막막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계비와 의료비를 도와드리고자 해서 나온 게 노란봉투 프로젝트인데요. 한 주부가 47,000원을 기부하면서 시작된 이 아름다운 일에 가수 이효리 씨가 동참을 하면서 어제와 오늘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으로 잘 되기만을 빌었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다면서 직접 손으로 쓴 편지와 함께 다른 분들과 똑같이 47,000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힘도 모으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기가 어렵죠. 특히 이름이 알려진 분들이라면은 선이나 선행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은 요즘이라 이효리 씨 말대로 그냥 뒤에서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그런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나선 이효리 씨의 마음씀, 행동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요. 이 기회에 파업했던 노조원들에게 좀 가혹하다 싶게 내려지는 손해배상 소송 금액과 또 가압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2부에서는 자동차 보험료 오른다고 해서 내용 준비했고요. 3부에서는 계속해서 떨어지던 금값, 이제는 다시 또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어떻게 끝났는지 IBK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시장이 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던데 끝나기는 어떻게 끝났나요? 네, 장 초반에는 10포인트 가까이 이상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네. 종가로 보게 되면은 코스피는 3.98포인트, 0.20% 하락해서 1942.93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1%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대형주에 대한 관심보다 더 높았다. 이렇게 총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외국인하고 기관 오늘 또 계속 팔았죠. 예, 오늘 외국인 파는 게 어색하지 않습니다만 네.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645원어치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490원어치 매수 우위를 보이는 외국인의 매매였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이 장중에 이 흐름은 외국인의 선물 매매에 많이 좌우되는데요.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까지는 한 3,500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투신이 174억 원, 그리고 은행권에서 증권 쪽에서 한 700억 원 팔면서 기관 쪽에서는 666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111억 원 정도 매수를 보였으니까 코스닥에서만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코스피 시장에는 계속해서 하락 압력이 있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모습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이 좋은 것과 이머징이 좋은 것이 철저히 분리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외국인 투자들의 관심은 미국과 유럽에 있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역시 이런 것과 맞물려서 유럽과 미국 증시 나쁘지 않았지만 이머징은 이 미국의 테이퍼링, 이 양쪽 하나 규모를 줄이는 과정에서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리고 경제 성장도 생각보다 둔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반영되면서 우리나라도 함께 이 여파를 겪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나빴는데 과연 그러면 올해 1분기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지만 네. 쉽게 답을 못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부진한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던 업종이나 종목이 있었을까요? 업종 측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이 건설주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 해외 쪽에 이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 건설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국내 부동산 경기가 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도 미분양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것들이 건설업종에 많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시장이 부진했지만 건설업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의 히트 종목은 산업업종은 건설이다 이렇게 평가할 네. 수 있겠습니다. 혹시 종목으로 보면은 또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눈에 띄는 종목이다라기보다는 좀 부진했던 게 눈에 띄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현대차 모양새가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졌지만 유럽에서의 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부정적 여파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또 엔달러 환율 그동안에 좀 안정적이었지만 다시 102엔 위를 넘어서서 103엔 가고 있다 보니까 환율 피해주가 다시 부각되면서 현대차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뭐 또 시장을 압도적으로 선도했다라는 종목을 찾기에는 지금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의외로 게임 관련주들의 모양새가 좋습니다. 실적 부진할 거로 보였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들이 게임 관련주의 상승을 이끄는 재료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내일도 좀 신중한 자세로 투자에 임해야 될까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그 PMI 제조 관련 지표가 나오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달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50 이하면은 경제가 위축이고 50 이상이면 경제가 확장이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데요. 50선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내려오면은 중국 경제 물음표가 많이 달리겠구나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중국에서 나오는 PMI 이 지표 제조 관련 지표를 확인한 이후에 투자에 나서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실 필요는 여전히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 아직 전화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됐다고 얘기가 들어오네요. 산업부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슬아슬한데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오전에 국토해양부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죠? 네. 예,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우선 그 도심에 쇠퇴해 있는 주거지역, 역세권 이런 데를 주거, 상업, 문화 이런 기능이 복합적으로 가미되는 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입지와 관련된 규제를 최소화하는 그런 하나의 그 지구를 지정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싱가포르에 있는 뭐 마리나 베이라든가 일본 도쿄의 그 롭pongi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큰 그리고 멋과 뭐 용도와 이런 것들이 가미된 상업지구를 개발하겠다는 거죠. 민간 자본이 물론 들어옵니다. 정부가 직접 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도심 재개발 수요를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재건축에 관련된 몇 가지 규제를 푸는 방안도 지금 논의가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재건축을 해가지고 값이 뛰지 않겠습니까? 집값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부담금을 이제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수를 하는 건데, 물론 지금도 올해 말까지는 이 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습니다만, 이거 이제 항구적으로 없애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또 재건축을 할 경우에 소형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중대형을 좀 더 많이 짓게 함으로써 좀 더 수요가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지금은 조합원들 같은 경우, 재건축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 집이 두 채, 세 채 있어도 한 채밖에는 분양을 못 받습니다. 근데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두 채, 세 채도 받을 수 있게 이 아파트 채수 제한을 없애는 방안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침체된 주택시장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도심에 대한 재개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정부는 지금 주택 관련 규제는 거의 뭐 모든 걸 다 풀겠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DTI라든가 이제 이런 금융 관련 규제는 좀 남아둬야, 가계부채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남아둬야 되겠습니다만, 관련 규제, 이 나머지 행정 규제적인 측면은 다 없애야겠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자칫 또 하나의, 특히 이제 아무래도 재건축 이런 거 하다 보면 이제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만 수요가 집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한쪽 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또 그럼으로써 그쪽 지역에만 또 다른 이 집값 상승 유발 효과가 너무 한쪽에만 집중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 뭐 롯본기라든가 뭐 이런 데를 만들겠다라는 뭐 취지 자체는 좋습니다만,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용산, 조금 경우는 다릅니다만 용산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제 실패한 큰 도심 네. 재개발 사업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뭘 하겠다는 계획보다도 추진 절차,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자금, 펀드의 네. 이 투자자 모집 이런 것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토지 보상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용산 참사 같은 그런 또 이 무리한 철거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과정이 더 중요한 문제지 뭘 하겠다라는 것보다도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항상 듣기에는 좋은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어떤 그런 구체적인 시행안을 내놓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혹시 그런 것은 없었나요? 이제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가 워낙 많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방안 이런 것들이요. 네. 제가 지금 오늘 본 내용에는 그런 예. 부분들은 보지 못했는데 예. 오늘 내용이 워낙 방대해가지고요. 네. 아직 그 부분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올해도 그런 문제 계속될 것 같아서요. 예. 그리고 해양수산부도 업무 보고를 했죠.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선 선원 부족 문제가 오늘 좀 많이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선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원이 사실은 그렇군요. 우리 이제 뭐 어렸을 때 보면 뭐 마도로스 예.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낭만이 있는 직업처럼 비춰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랬었죠.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예. 그리고 일단 이 고향에서 또 이 무태서 오랜 기간 떨어져 있어야 되고 작업도 고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급여는 상대적으로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힘든 직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 선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인 선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네. 이 외국인 선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컨대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선원이 지금 39,000명 정도가 공급이 됐는데요. 네. 이게 10년 전 2000년에 비교하면 5%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또 부족한 상태고 반면에 외국인 선원은 2000년에 8,000명이었는데 2012년에는 2만 1,000명으로 늘어났고 그나마 있는 일하시는 선원들조차도 굉장히 고령화가 진행이 돼가지고요. 전체 한국인 선원 가운데 이 50세 이상 고령 선원이 전체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거기에 젊은 선원은 더욱더 부족한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해양대 출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취업 촉진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인 선원 공급을 좀 더 늘려나가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 이 바닷가에 네. 우리나라 이 영토 이 땅의 기준이 이 밀물대를 기준으로 하나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지금은 썰물로 바꾼다는 거죠. 썰물로 네. 나가면 저 바다 저쪽까지 이제 우리 영토가 되는 거겠죠. 예.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영해 개념도 조금이나마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렇겠네요. 예, 거기에 어떤 이 표지석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을 세워가지고 이 영토의 기점을 좀 바꾸는 방안도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독도의 강치를 복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치가 뭔가요? 이게 물개 같은 거랍니다. 아, 예. 동물이군요. 네. 예. 이 강치라는 물개과 동물인데요. 사실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이 강치가 독도에 굉장히 많이 서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제 강점기 동안에 이 다른 이 물개류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이 가죽하고 기름을 얻으려고 굉장히 남획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본 어민들이 마구잡이로 포획을 하는 바람에 멸종이 됐다고 그럽니다. 근데 해양수산부가 오늘 이거를 이제 복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복원하게 된 배경이 재밌습니다. 예. 일단 뭐 멸종된 우리 고유의
이 동물이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관한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네. 여기에는 이제 이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 이 문제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 해외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 이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그 영토 분쟁을 벌인 시파단이라는 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파단 섬이라는 데는 그 이 수중 다이버, 네. 다이버들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아무튼 그 좋은 휴양지고 다이버들이 좋아하는 그런 데인데 이 두 나라가 한 20년 넘게 서로 영유권을 주장을 하다가 1998년도에 이 국제사법재판소로 이 문제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국제사법재판소가 결국은 말레이시아의 손을 들어줬는데 네. 말레이시아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이 시파단 섬에 바다거북들이 많이 사는데요. 네. 이 말레이시아 정부가 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바다거북이 멸종 위기에 처하니까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바다거북을 멸종 위기에서 구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네. 말레이시아가 이 섬에 있는 어떠한 생물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고 관리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레이시아의 땅이다. 이렇게 국제사법재판소가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독도 문제가 물론 우리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라는 의도는 지금 우리 계획은 전혀 그런 계획이 없고 네. 일본은 자꾸 그쪽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만 그렇죠. 어쨌든 여기에 강치라는 이 동물을 복원을 하고 우리가 어쨌든 독도 우리 땅에 살던 생물이니까 우리가 네.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도 분명히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강치 복원 계획을 내놨다는 거 상당히 오늘 재밌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예. 독도의 강치가 많이 늘어나면은 우리에게는 좀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도 네, 좀 들어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네. 강치가 뭔지 좀 이따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1세대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막 시작하고 있잖아요. 네. 베이비 부머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제일 걱정이고 우려인데 네. 그런 설문조사가 하나 또 있었네요. 네, 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예. 1차 베이비부머 세대니까 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지금 은퇴가 막 이제 진행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 응답자의 83%가 은퇴 후에는 집으로 옮기고 이사를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네.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조금 더 이제 안락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가겠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요.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지금 있는 집을 뭐 다른 지역이나 다른 이 평형으로 줄이겠다 이런 답이 나왔는데 네. 아무래도 안락한 생활을 원하는 응답이 많다 보니까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고 합니다. 전체 예. 응답자의 43% 정도가 전원주택을 살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아파트나 주상복합에 살고 싶다라는 응답은 대단히 적었다고 하는데요. 뭐 실버타운이나 노인시설로 가겠다는 응답은 뭐 거의 없었고요. 한 2%밖에 안 됐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지역으로는 수도권 지역이 한 49% 정도 됐고 지방이 35%, 서울이 17% 그런데 아무튼 이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단순히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뿐 아니라 네. 이런 점에서 바로 이제 도심의 집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집의 유형, 신규주택의 예. 유형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근데 참고로 이걸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녀를 조사하면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되죠? 남자분들한테 은퇴 후 어디 살고 싶습니까라고 예. 얘기하면 대부분 전원주택을 가고 싶다. 네. 가까운 근교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인분들한테 물어보면 아니죠. 절대로 서울을 떠날 수 없다라고 예.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하나는 네. 이 근교에 전원주택을 마련해서 남편분은 거기 살고 부인분은 서울에 사는 그래서 예. 본의 아니게 주말부부가 되신 분들도 있는데 네. 이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고려해야 될 요소가 된다고 은퇴하신 분들은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4월부터 2% 내지 3%가 오른다고 하는데요. 이거 올라가는 소식은 반갑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하시거나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또 웹사이트로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SUV는 정숙하지 않다, 편안하지 않다, 부드럽지 않다. 그것이 SUV라면 산타페는 SUV가 아니다. 강인함은 물론 세단의 부드러움까지 가장 진화된 산타페 2014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김윤경의 생생경제. 자동차 보험료가 4월부터는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른다고 하면은 어쩐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갑지는 않은데요. 왜 그런 건지 조현행 한국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와 전화를 통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현행입니다. 예, 대표님 자동차 보험료 많이 내세요? 예, 한 70만 원 정도 냅니다. 그러면 한 번에 내시나요? 아니면 따로 내시나요? 예, 한 번에 냅니다. 한 번에요? 그러면 예. 약간 좀 할인이 되는 게 있기는 하죠. 예. 네, 이게 70만 원 정도 되는 이 돈을 한꺼번에 내려면은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데 예. 4월부터는 중소형 온라인 손해보험사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보험료가 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험개발원에 보험료 인상료율 검증 요청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건 그 보험사들은 대부분 온라인 전업사들입니다. 네. 이 온라인 전업사들이 작년 영업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현대 하이카가 작년에 약 85억 정도의 결손을 봤고요. 네. 덕케이가 40억, 다음 다이렉트가 에르고다임이 약 60억 정도 결손이 났습니다. 네. 이들 전업 온라인 자동차 보험사들이 이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원래 결산이 이제 4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4월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안 좋으니까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될 때부터는 인상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인 거네요. 예. 그러면 이렇게 개발원에다가 요율 검증을 했다라는 것은 올리기 위한 수순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손해가 난 것을 이제 경험 위험률이라 그러거든요. 경험 네. 손해율에다 반영을 해가지고 이 보험료를 책정했다는 얘기인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바로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요율을 허가를 득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소비자들한테 적용만 시키는 거면 되는데 적용을 4월 달부터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러면은 이게 자동차 보험료가 그동안은 좀 제자리였던 것 같아요. 예. 한 4년 만에 오른다고 들은 것 같은데. 2010년도에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 한 3-4% 정도 인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비자들 기억은 항상 자동차 보험료는 오른다. 네. 계속 오르기만 하는 보험료지 내린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내리지는 않았었죠. 약간 미미하게 한 1% 정도 내린 적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근데 이게 보험사들 보면은 자동차 예. 보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한 군데서 올리기 시작하면은 다른 곳도 다 따라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예, 되죠? 맞습니다. 예. 이 손해가 난 이 온라인 자동차 보험사만 3-4% 해서 적자 보전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끝나면 괜찮은데요. 네. 이런 움직임이 지금 손보업계에서는 먼저 명분이 좋은 이 전업사부터 올리고 다음에 대형사들도 따라 올라가는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모든 자동차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다 올리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더 내야 되는 보험료가 약 4천억 정도가 됩니다. 네. 그만큼 소비자들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그동안 올리지 않았던 것은 글쎄 이게 좀 물가 같은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좀 압박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이 정부가 관여를 좀 했었습니다. 예. 이 자동차 보험은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의 물가 관리 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이 책임보험이 있기 때문에 인상하려면은 정부랑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올렸었는데 그동안은 이 적자가 난다고 이 얘기를 많이 해왔지만은 정부가 되도록이면 자제하도록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 자율적으로 온라인 전업사부터 올리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험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는 이런 손보사들 예. 뭐 80억, 70억씩 적자를 내고 있는데 예. 경영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 숫자를 보면 알긴 알겠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는 건가요? 온라인 전업사들이 그 비용 구조를 원래 이 온라인으로 하면은 비용을 줄이겠다 이런 목표로 설립이 됐는데 네. 보험료는 실질적으로 한 15% 정도 저렴하게 책정을 했고 비용 구조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지 지급되는 그 비용을 줄이지 못해가지고 동일하게 가니까 이렇게 적자가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온라인 전업사의 가장 장점인 비용 절감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동일하게 다른 일반 보험사처럼 따라가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또 요율 경쟁이 심한 면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할인 경쟁 같은 게 상당히 좀 심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서 소비자들을 보호해주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또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 내부적으로 비용 절감 노력을 잘 못한 게 아니냐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비용 절감이 이제 차별화 시켜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 설계사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을 네. 지금 온라인 전업사라고 하지만 전화로 영업해가지고 TM어를 활용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쪽의 비용이 모집인 조직을 활용하는 것, 대리점 조직을 활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면은 온라인 전업사의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해가지고 보험료도 저렴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그대로 살려야 되는데 그것을 살리지 못한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을 보면은 예. 지금 손보사에서는 한 90%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뭐 거의 적자에 가까운, 그러니까 100%면은 적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자를 가게 되는 건데 예. 실제 손해율이 이렇게 높은지 하고 왜 이렇게 손해율이 높은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잘못 아시는 게 100%가 이게 완전 적자 이게 아니라 네.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예. 손해율은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100원을 받아가지고 사업비 25원 정도, 20원에서 25원 정도를 빼놓고 보험금 지급 재원이 그러면 75원에서 80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 돈을 얼마나 지급했나를 보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75%라면은 적정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예, 거기서 좀 올라가면은 조금 더 지급을 했다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25원을 빼놓고, 네. 25%를 빼놓고 손해율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되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4월부터 11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전체 손해율이 78.4%입니다. 책임보험이 79%이고 종합보험이 78.6%인데요. 회사별로 약간씩 달랄 수 있지만은 큰 문제가 될 경영에 문제가 될 문제 그 정도로 높은 것은 아니고요. 네. 단지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전업사들이 약간 높은 편입니다. 에르고 다음이 96.2%, 현대하이카가 93.4%인데 네. 대부분 이제 80% 초반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특정한 일부 전업사를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손해율이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예.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이런 얘기들에는 조금 과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부 전업 온라인 자동차 보험사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전반적인 손해보험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에 만기가 돼서 얼마 전에 갱신을 했어요. 예. 사고도 없고 예. 좀 줄여주면 좋겠는데 절대로 이렇게 많이 줄여주는 것도 없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계속 또 요율을 높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 좀 이해가 어려워져요. 예, 맞습니다. 예. 그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할인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할인은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는 이제 기본 보험료랑 제반 그 요율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과 할인 할증률을 적용하는데 지금 할인 할증은 피부에 와닿는데 할인율은 소비자들이 느끼지 못해가지고 네. 그렇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소비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외국에서는 자동차 보험료가 어떤 편인가요?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예. 맛 비교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는데요. 네. 미국의 일부 주는 소비자들이 이 자동차 보험료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불평을 하는 주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맛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와 소득 수준을 또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 약관의 보상 금액,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 그 대인 사고 얼마까지 보상을 해주고 그런 그 지급금하고 같이 연동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맛 비교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망사고 대인 1인당 1억 원을 지급한다고 하면은 미국 사망사고는 10억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비교했을 때 네. 보험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 수준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뭐 어느 나라가 더 비싸다, 저렴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보험료가 오른다고 한다면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는 그럼 뭐 다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게 되잖아요. 예.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없습니다. 기대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그런가요? 혜택 변동은 전혀 없이 그냥 보험료만 내는 돈만 더 내는 것입니다. 그 자신들의 그 손해나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걸 보전하기 위해서 그럼 소비자들한테 더 걷어가는 거예요? 예. 보험료를 그 경영을 잘못한 것 또는 손해난 것을 소비자들한테 전가시킨다는 이런 그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요. 네. 이 경영이 잘 돼가지고 흑자가 났을 때는 소비자들한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전부 다 회사 수입으로 잡고 주주들한테 배당해가지고 배당 잔치를 벌였고 이렇게 적자 났을 때만 소비자들한테 손을 벌리고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온라인 보험사들은 온라인 보험사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비용이나 수당을 줄여야지 맞고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료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손해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병원에 가면은 자동차 보험료 환자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명 그 나이롱 환자들 이것을 처분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두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병원에 가면 자동차 보험 그 환자들의 과잉 진료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요. 툭하면은 병원에 가서 입원하는 이런 문화도 바꿔야 되고요. 네. 정비업소의 과잉 수리, 쓸데없는 수리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새는 보험금 누수가 줄인다면은 오히려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인하시켜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선돼야 될 점까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이런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없습니다. 예. 이 여론뿐이 없는데요. 네. 소비자들이 그냥 그 보험사들이 인상을 하겠다. 그러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또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안 들면은 안 되고요. 벌금이 나오든지 또 형사처벌을 당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 이 문제는 저희가 10년여 활동하면서 계속 문제가 됐지만은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아직 없습니다. 네. 안타까운 점인데 어쨌든 보험사들이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워질 때마다 소비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연행 한국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살림살이 나아지는 여심 잡는 경제 시간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수록 요즘에는 노후에 대한 생각을 상당히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연금 가입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근데 이게 연금이라는 게 워낙 장기로 가입을 해야 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표적인 문제 몇 가지를 개선하는 방안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생활경제상담센터 푸른살림의 박미정 센터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도 연금 들고 계시죠? 네, 저는 국민연금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아, 사적연금은 따로 안 하시고요. 네. 예. 근데 연금만 믿어도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또 연금부터 일단 또 들어야 되잖아요. 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예, 그래서 다들 많이 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 네. 저희는 뭐 경제교육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 이 경제 상황을 좀 잘 들여다볼 수가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근데 이제 지금 아무래도 100세 인생 시대다 보니까 50세가 돼도 이제 절반 지난 나이가 되는 셈이거든요. 네. 60세 은퇴를 한다고 하면 이건 거의 뭐 중년에 은퇴하는 형국이 되니까. 60세 되게 은퇴하면 차라리 낫죠. 그 전에 또 나와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이 사실 앞으로 당겨지는 게 문제죠. 네. 근데 이렇게 평균 수명이 이제 연장돼서 노후라는 게 길어졌는 데다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 뭐 예를 들면 집 비싸잖아요. 네. 애들 교육시키는 거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노후 준비 시기나 할 여유가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무래도 순서상에서는 노후가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보다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게 사실이죠. 네. 결국은 이제 연금으로 준비한다, 돈으로 준비한다는 것은 이 긴 세월을 커버하기에는 좀 한계가 분명한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지금은 적은 돈으로 누가 오래오래 살 수 있는가, 네. 적은 돈이라도 또 누가 오래오래 벌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가장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가장 늦게까지 일할 수 있는 게 가장 네. 좋은 노후 방침이죠. 대책이고요. 네. 예. 그래도 연금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주변에도 이제 국민연금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연금 가입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사실 네. 근데 여유가 있어서 드는 거는 아니고요. 네, 어쩔 맞아요. 수 없이들 하잖아요. 제일 가장 좋은 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무래도 TV 영향이 좀 큰 것 같은데요. 네. 예, 간간히 이제 어렵게 사시는 노인 얘기 같은 게 이제 TV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연금 가입자 수가 수직 상승한다고 그래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생각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저게 나일 수도 있는데 하는 그렇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불안하고 막 걱정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일단 가입하자. 게다가 이거 뭐 과소비하는 것도 아니고요. 멍뚱한데 돈 쓰는 것도 아니고 좋은 취지로 장기 저축 해놓으면 마음도 든든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다들 연금 가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항이 적습니다.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연금이야 뭐 많이 준비해서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죠.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연금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이 금융위원회에서 통계자료를 발표를 한 것에 따르면 10분 중에 3분에서 4명 정도가 이제 가입한 지 5년 안에 해약을 지금 하고 있고요. 10년 안에 절반 정도가 해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10년이 긴 세월이다 보니까요. 예. 실직, 휴직, 사업상의 실패, 다양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 창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야 그냥 내면 되는 건데 상황이 좀 소득 상황이 어려워지게 됐을 때 연금 유지 자체가 당장 어려워지는 상황을 이제 겪게 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연금 같은 거는 이제 내가 사정이 안 된다 하면은 이제 신청하고 이러면 납부 유예가 돼요. 네. 근데 이제 민간연금은 지금까지는 2회 이상 납부를 못하면 계약이 실효 상태에 놓이게 되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10년 안에 해약을 하게 되면 다들 또 잘 아시다시피 이자는커녕 하고 원금 손실도 발생이 되니까 돈은 돈대로 없어서 이거를 써야 되는데 또 원금도 못 받고 하니까 이중 손해가 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좀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게다가 이제 소득공제 받으시잖아요. 어떤 연금들은. 네, 네. 근데 이거 중간에 해지하시게 되면 소득공제 받으셨던 거 다 토해내야 돼요. 그걸 또 알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폭풍에 또 시달리고 막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노후 예. 준비를 위해서 연금 많이 준비하시는 거 좋은데 장기적인 유지 가능성 고려해서
과하지 않게 적정 액수로 유지할 수 있게 가입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2달만 못 내도 실효 상태로 가는 건 좀 부당하지 않을까요? 너무 부당한 일인 것 너무 같아요. 빨리 그렇게 제한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열심히 내지 않으면 네. 이거를 그냥 중단시켜버리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개선한 방향인데요. 그 4월부터 출시되는 보험사들의 연금저축 상품을 보면 이제 경제적 사정이 있어서 납부가 어렵다. 그러면 납부를 좀 유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이 계약자가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뭐 1년에서 3년 정도를 이렇게 납부를 했죠. 그리고 나서는 나 사정이 안 돼서 좀 유예하고 싶은데요. 신청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요? 그리고 이 1년이나 3년 지나면 이제 유예 기간은 네. 이제 아마 회사별로 상품별로 조금 세부안이 나와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 회당 1년 정도 유예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어떤 정리가 최종 기본안은 나와 있는 상태예요. 네. 전체 납부 기간 중 제가 뭐 10년 납이다 그러면 그중에 3회에서 5회 정도는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회당 1년이라고 하면 5회 신청하면 5년 정도도 유예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10년 납인데 5년 납만 하고 끝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유예 기간만큼 이제 기간은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구조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5년 유예를 했으면 이제 5년 납부를 뒤로 미룬 셈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그래서 총 기간 납부 기간은 계약상으로 좀 채울 수 있게 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죠. 네. 납부가 유예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는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어떤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때는 연금을 지금 찾을 수 있는 상황은 당연히 아닐 거고요. 네. 그냥 내가 납부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연금 보험이 해약되어야 하는 상황만은 막는 그런 어떤 지키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보험사마다 각각 다르게 이 유예와 관련한 정책을 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상태로는 이제 상품별로 좀 다르게 설계할 수 있도록까지는 지금 지침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회사마다 정책적으로 굉장히 좀 다르게 접근할 수는 있는 여지가 있는 게 구간을 지금 설정을 해줬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 지침이 뭐 금융위원회 쪽에서 내주긴 하지만 회사별로 적용을 해서 운영하는 데는 아마도 약간의 제한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또 이것 말고 또 다른 개선점이 나온 게 있나요? 네, 또 이제 가장 또 어려워들 하시는 게 이미 실효가 됐어요. 예. 이거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실효 기간이 1년 정도 되면 이게 엄청난 목돈이잖아요. 네. 이거를 다 내지 않으면 이게 부활이 안 됐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목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힘들어서 네. 그거 정지시켰던 건데 그래가지고 계속 이거 기간은 지나면 쌓이고 그러니까는 또 이제 해약으로 이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서 실효된 계약은 1회분, 단 한 회분만 납부를 해도 정상 계약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전체 납부 기간은 제가 이제 내지 않았던 기간만큼 동안은 뒤로 연장이 되는 이런 구조로 지금 개선이 되어서 이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실효 상태일 경우는 이제 연금저축을 이제 타사 상품으로 이렇게 갈아타는 게 불가능하고 이걸 다 목돈을 들여서 정상 계약으로 부활시키고 나서야 뭐 어디로 계약 이전을 한다든지 하는 게 가능했었는데 지금 변경된 후에는 실효 계약에 대해서도 미납 보험료 납부 없이 그냥 계약 이전을 하고 싶다면 그것을 다 반영을 해서 이제 계약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치를 하는 목적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더 많은 수가 유지할 수 있어서 노후 분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런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것은 같은데 이렇게 연금 융통성이 좀 생겼죠. 네. 연금을 가입할 때 그리고 또 유지를 해야 될 때 이것 외에도 또 잊지 말아야 될 점이 있을 텐데요. 간략하게 네.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교육차 만났던 분이 연금보험을 가입했다, 깼다가 하는 것을 4번 이상을 반복하시는 분이 네. 계세요. 그러니까는 연금은 불안해서 가입했다가 돈 쓸 일 생기면 깼다가. 근데 네. 요게 왜 위험하냐면 3년 안에 계속 그 일을 반복하게 되면 원래 모았던 돈도 제대로 못 쓰게 되는 결과들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연금이 필요하다는 거는 알고 계시겠지만 해약에 대해서 가장 네. 방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바뀐 제도 잘 활용하셔서 노후까지 변수에 많이 노출되지 마시고 어쨌든 안전하게 연금 준비하실 수 네.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생활경제상담센터 푸른살림의 박미정 센터장이었습니다. 제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크림 아유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금값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한 10% 정도 올라왔는데 금은 또 금 자체만이 아니라 물가, 금리와도 같이 봐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내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